80대 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족들은 상속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토지와 주택이 있었으며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그리고 차녀 모두 3명인데요. 장남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부친의 유산을 상속 비율대로 공동 상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오빠에게는 유학자금도 주고 집도 사줬으니 토지는 자신이 갖겠다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장 부친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장남은 수차례 여동생을 설득해봤지만 여동생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나 여동생의 동의 없이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이 최근 한 언론에 소개된 상속 분쟁 사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동생과 이 상속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요. 아직 상속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례자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일남 일녀 중 장남인데요. 80대 아버지가 노환과 지병으로 2달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 유복하게 자랐지만 그 이후에 뭐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택과 토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속인으로는 지금 이 50대 남성의 어머니, 80대 노모 1명과 그리고 여동생 1명이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어머니는 지금 계속 집에 혼자 살고 계시고 장남과 여동생은 다른 도시에서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당연히 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족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상속 많이 다뤄서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내는 1.5, 자식들은 1.1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보죠. 지금. 그러니까 장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 그 어머니 1.5 주고 동생, 여동생 너하고 나하고 각각 1씩 가져오자.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제사도 자신의 몫이고 그다음에 어머니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어머니가 또 편찮으시면 병원비도 내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생하고 공평하게 법정 상속분대로 딱딱 나누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본인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동생의 생각은 달라요. 여동생은 그 오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빠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여동생한테 배려한 것이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게 라는 취지인데 동생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아닙니다. 오히려 유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뭐냐면 이 여동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오빠는 유학도 다녀오지 않았냐. 유학 자금 아빠가 다 대줬다. 나는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다녔다. 나는 대학 학자금도 못 받았다라는 거고요. 결혼할 때 오빠한테 아파트, 집 사줬는데 나 결혼할 때는 그냥 혼수만 해줬다. 집도 오빠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줬고 나는 집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유학비나 집값이나 여러 가지 오빠가 받은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아빠한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법대로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토지를 다 통으로 내가 가질 테니 주택, 집을 오빠랑 엄마가 나눠서 가지십시오가 여동생의 입장입니다. 여동생 또 얘기 들으면 여동생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오빠는 그렇게 혜택 다 받았고 그런데 나는 뭐냐, 남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남이 여동생을 찾아가서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여동생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절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남 같은 경우, 사례자 같은 경우 사업가래요. 근데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으로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하는 건데 계속 그래서 이제 여동생을 찾아가는데 안 돼. 그러는 거야. 이번 한 번만. 나 이번엔 절대 양보 못한다. 이렇게 여동생은 나오는 겁니다. 야 급하니까 그럼 등기라도 해놓자라고 하니까 여동생은 난 급할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감정이 많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머니는 중립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싸우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남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여동생이 반대하니까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이 50대 장남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나 여동생 동의 없이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어머니, 여동생 동의 없이 네. 상속 등기가 가능합니까? 상속 등기는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언이나 아니면 상속 분할 협의를 해서 지분 변경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속 분할 협의가 안 됐죠. 그리고 법정 상속분대로 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로라면 어머니가 7분의 3, 오빠 7분의 2, 여동생 7분의 2 이렇게 등기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해야 되는 절차인데 이거는 공유자 중에 한 명이 누구라도 가서 하면 되고요.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명이 가서 자신만 7분의 2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공유자들도 같이 어머니 7분의 3, 자신의 7분의 2, 그리고 여동생 7분의 2, 한 명이 가서 등기 신청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기에 좀 제한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단 내 법정 상속분만 등기를 해야겠다 해서 내 것만 가서 내가 7분의 1하면 7분의 2만 등기 못 하고 이제 공유자 이게 지금 상속을 이 토지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공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공유자 중에 한 명이 나머지 것까지 다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속 관련해서 우리가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속 한정 승인이나 포기의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나 상속 안 받을래.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2개월인 상황에서는 현재는 힘든 상황이고 3개월이 지나면 일단 형식상 그렇게 등기는 전체 공동상속인의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라고 할까요? 3개월이 꼭 지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기존에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 승인을 한다든지 예. 분할 협의를 한다면 그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3개월 시간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단순 승인한 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지났을 때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동생이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동생을 그냥 무시하고 한 명이 가서 오빠가 가서 나머지 등기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등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빠 입장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7분의 2, 예를 7억이면 네. 한 2억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한다고 이제 해서. 보통 공유 지분만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동생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 공동상속에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등기하면 당연히 동생이 아니다 이건 법정 상속이 틀렸다라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그렇게 거예요.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7분의 2 지분에 가압류를 할 겁니다. 예. 못 움직이게. 아. 왜냐하면 오빠가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본인은 오빠는 옛날에 집도 받았고 공동상속의 사례는 사전에 증여받은 것도 다 상속재산 포함시키기 때문에 동생이 만약에 그런 걸 입증해서 주장을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상속 지분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장남 입장에서는 여동생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예, 뭐 설득을 해야 되고 근데 등기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등기를 너무 늦게 해버리면 또 세금 같은 게 또 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상속세도 해야 되고 또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금은 사실은 한 명이 내면 돼요. 내고 자신의 상속 지분별로 나머지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장남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상속 등기를 대신 자신이 하고 세금 절차, 세금도 납부를 하고 다만 여동생하고 어머니한테 상속 지분별로 세금 네. 부담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아니 이제 것으로 오늘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론적인 답은 드렸는데 오늘 그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네. 뭔가 뚜렷한 걸 잡아야 되는데 말씀드릴 게 없네 지금 그러니까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정말. 문제는 이렇게 상속 네.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생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동생을 설득을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사례를 보내신 분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참 부모님한테 좀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제 보통 장남 선호사상이 있으면 옛날 분들은 장남한테 많이 주고 이제 딸한테는 별로 안 줬던 게 이제 서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여동생이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치유해 주면서 설득을 해야지 이거 나중에 상속 등기 해도 결국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동생과의 협의, 그리고 여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뭐 헤아리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여동생 입장에서는 또 오빠가 이렇게 대출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빠 입장에서 장남이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이라든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충분히 이제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오늘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다음 함께 사는 세상을 가겠습니다.